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백신으로는 최초로 승인된 것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자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던 바 있지만 아직 3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의 유효성이 95%라고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방시약청 FDA는 오는 10일에 승인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승인 이후 24시간 내로 백신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 등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미 전역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병원장들은 간호사 인력난도 극심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어제인 1일에 입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병상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병상이 만원이 되자 늘어나는 환자를 받기 위해서 야전 병원을 열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의 병상 사용률은 아직 지난 여름 당시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인 2일 기준 일반 병상 사용률은 83.4%, 중환자 병상 사용률은 84.9%, 응급병상 사용률은 54.2%입니다. 오늘인 2일 진행된 조지아 병원장 라운드 테이블에서 병원장들은 현재 코로나19 이외의 입원 환자가 점점 늘고 있으며 간호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ey areas obviously is staffing. We have the space right now in the different, and we even have ICU beds, but it's a continuous effort daily on the staffing. The non-COVID related care has really picked back up, and those non-COVID cases are very sick. 보건당국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증상인 사람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만 자가격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48시간 이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CDC는 여전히 14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대선 재검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자정까지 재검표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캠페인 측은 조지아주에 부정투표 의혹이 있고 재검표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주 내무부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가브리엘 스텔링 매니저는 조지아주에서 재검표를 실시하는 동안 일부 사람들이 투표소 관계자들을 향해 신변 위협도 하고 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스텔링 매니저는 라펜스버거 장관을 비롯해 선거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펜스버거 장관의 부인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협박과 성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텔링 매니저는 지금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왔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퍼듀 의원 그리고 래플러 의원이 직접 나서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 측은 성명서를 통해 어떤 종류의 폭력도 규탄한다고 언급한 뒤
이번 선거를 치르는 방식의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020 커뮤니케이션 팀 머토우 디렉터는 스텔링 매니저의 발언에 대해 캠페인 측은 모든 합법적 투표가 집계가 되고 모든 불법적 투표가 집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위협이나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비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지자들과 주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내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학기에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 가지 수업 방식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마감 결과 대면 수업 신청자가 온라인 수업 신청자보다 많았습니다. 12월 29일 마감된 수업 신청 결과 내년 새학기 대면 수업 신청자는 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번 가을 학기의 경우 45%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입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8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약 4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약 80%의 응답자들이 현재 학기와 같은 수업 방식을 새 학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번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번 가을 학기와 같은 수업 방식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이후 4달 만인데요.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424만 1,331명, 누적 사망자는 27만 9,051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8만 4,1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67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42만 8,980명, 누적 사망자는 8,8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09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5만 3,159명, 신규 1,800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8,101명, 누적 사망자는 671명입니다. 1일에서 2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1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만 7,488명, 누적 사망자는 50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906명, 누적 사망자는 49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1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 대학교 시스템 USG의 학생들이 학비를 일부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불한 학비만큼의 온전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버스나 헬스장 등의 시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와 사바나 예술대학교 등의 학교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팬데믹 기간 중에 대면 수업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보관을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공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백악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방정부는 초저온 냉동고가 없는 지역에 백신이 배송된 후 24시간 내에 드라이아이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를 다룰 때 필요한 고글과 극저온용 장갑 등도 지급되며 관련 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온도가 낮아져 백신이 손상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백신 보관함에 온도 감지기를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H-1B 비자 요건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지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근로자의 최소임금 수준을 인상하고 하위 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 취한 긴급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해당 방침을 이전부터 검토해오다가 10월에야 발표했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접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신 예방 접종은 교사와 의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러시아는 지난달 스푸트니크 V가 92%의 예방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